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저 건물들, 다리들, 도로들이요. 이게 지어지는 방식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건설 현장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이 놀라운 기술 변화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만약 2025년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면 과연 어떻게 지을까요?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세요?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진짜 많이 다를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예전에는 이 커다란 종이도면 펼쳐놓고 일일이 손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가상세계의 건물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디지털 트윈이랑 AI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감으로 하던 일들은 이제 드론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쏘아주고 심지어 미래까지 예측하는 분석 기술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변화가 아니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혁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간이 되는 기술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3차원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와, 그 차원을 아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빌딩 정보 모델링의 약자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빔? 그거 3D 설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비유하자면 건물의 디지털 DNA라고 할 수 있죠. 건물의 A부터 Z까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빔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진화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3차원 모델로 시작해요. 뼈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비용, 자재, 공사 기간 같은 정보들을 옷 입히듯이 하나하나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어떻게 유지보수할 건지 그 계획까지 다 집어넣는 거죠. 이러니까 빔이 결국 설계부터 철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걸 책임지는 디지털 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빔이라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다져졌어요. 그럼 이제 그 위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올라올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와 드론입니다. 이 둘이 등장하면서부터 건설 현장은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빔이 건물의 완벽한 디지털 DNA라고 했죠? 그럼 AI는 그 DNA를 분석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하고 똑똑하게 판단을 내리는 두뇌인 거예요. 그리고 드론은 현장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면서 지금 현장은 이렇습니다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DNA, 두뇌, 눈,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오는 시너지, 이게 바로 스마트 건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미래엔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메이랑 코론 글로벌은 여수에서 섬하고 섬을 연결하는 엄청 복잡한 공사를 하는데 이걸 자율비행 드론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DLNC는 AI랑 드론을 합쳐서 공사 진행 상황부터 품질, 안전까지 한꺼번에 싹 다 관리하고요. 또 디파인이랑 현대건설은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기술로 위험한 작업을 미리 가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겠다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고를 미리 막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들은 이 새로운 기술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각자 어떤 무기를 갈고 닦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각 회사가 집중하는 분야가 딱 보입니다. 재밌죠? GS건설은 AI를 설계 검토에 써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요. 롯데건설은 AI로 공사비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서 프로젝트 따내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특히 대우건설이 좀 흥미로운데 아예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골치 아픈 계약서들을 분석해서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자동으로 찾아내고요. 삼성물산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AI 로봇을 도입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국도로공사가 세계적인 IT 전시회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 참가해서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쫙 선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K 스마트 건설이 세계 시장에 우리도 이만큼 한다 하고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신호탄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혁명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현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사람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 막대, 빔 교육을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고 있죠? 관심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막대, 국가 공인 전문가는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실력을 제대로 인정해줄 만한 제도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이 사람 진짜 전문가구나 하고 믿고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기술은 발전했는데 그걸 제대로 다룰 사람이 없는 심각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째, 전문가들이 생산성이 역설이라는 걸 경고해요. 이게 뭐냐면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인데 그냥 로봇만 덜렁 갖다 놓으면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기술만 도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낡은 법과 규제. 지금 법들은 현장에 AI나 드론, 로봇이 돌아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만들어진 것들이라 기술 도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전문가 문제인데요. 전문가용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합격률이 고작 3%래요. 이러니 업계에서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 스마트 건설이 가진 정말 눈부신 가능성,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현실적인 과제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야 할 최종 설계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 드론, 디지털 트윈, 이런 놀라운 기술들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준비가 됐다는 거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 산업과 사회는 이 엄청난 기술을 제대로 써먹을 준비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제도, 교육,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과연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제 기술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건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숙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남겨진 셈이죠.